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27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뭐를 배우느냐 할 때, 우리 공시법 시간에 제일 중요하다는 지목을 배우러 갑니다. 지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나와 있으면, 요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적 공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계속 알아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좀 전에 배웠던 거 있었죠. 좀 전에 배웠던 요 소재 지번이 있었죠. 그죠? 요 소재 지번은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을 한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을 배우러 가거든. 요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여기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한다, 안 한다. 더 중요한 거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걸로 묻든 답은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지적도와 임야도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어느 거를 물어도 답은 같아. 그래서 여기서 머릿속에 딱 떠올릴 때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한다. 되죠? 그럼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하지만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거기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그럼 이제 문제로 가면 있잖아요. 자, 27페이지 대표 유형이거든. 자, 봅니다. 1번에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 가보세요. 자, 보세요. 지목계 도면에 등록할 때 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죠. 너무 쉬운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거든. 공원은 자, 시작. 오, 되죠. 그럼 원은 OX다, X. 그럼 목장용지는 뭐다? 뭐, 이래 나오죠. 하천은 뭐다? 천. 그럼 이거 디귿은 맞네요. 그죠? 리얼에 주차장은 뭐다? 차. 이것도 맞네요. 그죠? 양의성은 뭐다?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자, 요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딱 하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뭐냐 이러면, 요거는 되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되어져 있다는 거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하는데 요거는 알고 있거든.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글자에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에는 이러면 OX다, X. 그럼 대리권 등록부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OX다, X. 그러니까 공유지 연명부나 대리권 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딱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한다는 건 알거든. 그러니까 첫째 글자로 쓰는 거는 24개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둘째 글자로 쓰는 게 몇 개? 4개. 그래서 여기에서 차, 장, 천, 와, 요 4개만 딱 외우면 돼, 안 돼요? 돼. 시험에 넣을 확률은 50%, 40%입니다. 40%. 그렇게 공부를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있죠? 한 장을 넘겨 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적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지목이거든. 작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목은 시험에 여러분들이 2개를 문제를 냈었어요.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옳은 겁니다. 그죠? 다른 일반적인 시험 문제는 주로 틀린 것을 물어. 근데 지목은 대체적으로 옳은 것을 물어요. 옳은 것을. 그럼 여기 처음 해봅시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일어났죠. 그죠? 땅나무, 묘목, 간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입니다. 온수, 약수, 석유 등의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다. OX다, X. 시다, 잡종지. 그럼 여기서는 시험 문제를 3개를 지문을 띄웁니다. 첫 번째 이랍니다. 예를 들면 광천지로 한다. OX다, X.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오더와이더 O. 잡종지로 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3개를 출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용출하면 무슨지? 광천지. 운송하면 뭐다? 잡종지. 그럼 시험에는 잡종지로 한다 이래 내도 되고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이래 내도 되고 그 지문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맞죠? 네. 그럼 1번은 2번은 틀렸죠. 그죠?
3번에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이랍니다. 여기서 틀렸죠. 도로이다. 도로에서 제외한다. 제외. 그럼 아파트 안에 통로는 뭐다? 공장 안에 통로는 뭐다? 공장 용지 되죠.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법률에 따라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어디다? X. 공원이다. 묘지다. 묘지 되죠. 그 다음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하천이다, 국어다, 국어. 그럼 결론은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뭐다? 국어. 안 들어가면 뭐다? 하천. 그렇다 기억해두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되죠. 그렇다 하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갑니다.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21번입니다. 틀린 겁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이러면 otherwise, 그럼 여기서 소규모가 들어가면 뭐다? 국어. 안 들어가면 뭐다? 하천. 밑에 보세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국어로 한다. otherwise, 요 두 개 이제 되어졌어요. 두 번째 갑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키는 이거죠.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시작. 국어. 그 다음에 육상에서 수산물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물이 양회장을 한다. otherwise, 그럼 여기서 육상을 해상으로 고치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석유, 석유제품, 액화, 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송에 요게 키입니다. 판매죠, 그죠? 판매는 광천지다, 주요소 용지다, 주요소 용지. 그래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조금 더 확대를 하나 시켜보면 이렇게 시켜볼게요. 여러분들 석유를 용출되는 것은 시작 광천지, 운송하는 것은 시작 잡종지, 저장하는 것은 시작 주유소 용지, 판매하는 것은 시작 주유소 용지. 우와, 공부 잘하네요. 됐어. 통과되었어요. 여러분들 틀리기를 바랬는데 맞아버렸네요. 너무 또 맞으면 재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은 과학성의 동물이죠, 그죠?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즐거움을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다. 이 사람은 과학성의 동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옵니다. 다음다.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래나 그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이니까 OX로 해볼게요. 그죠? 업무용지는 뭐다? X. 선화지는 뭐다? X. 교육용지는 뭐다? X. 항만용지는 뭐다? X. 양화장은 뭐다? O. 이거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30%거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지목의 종류 28개는 외워 있다, 안 외워 있다? 외워 있죠. 그거 딱 고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가볼게요. 25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채용용지다. 어디다? X. 채용용지가 아니고 시작. 하천이죠. 그죠? 두 번째, 호도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다. otherwise, 답은 그러면 2번이네요. 3번에 봉안시설 요리 나오죠. 요 봉안시설이 우리말로 말하면 납골당입니다. 납골당하면 무섭죠. 그래서 요즘에는 봉안당이라고 불러요. 봉안당. 그게 시작 묘지죠. 그죠? 묘지. 그 다음에 자동차, 요거는 키는 이거죠. 그죠?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은 공장 안에 있으니까 주유소용지다, 공장용지다, 공장용지. 그 다음에 원야를 이루고 있는 요래 들어갔죠. 그러면 지목은 시작 임야. 그래서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 지목은 시작 임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봅니다. 26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보세요. 옳은 겁니다. 축산업 및 낙농업의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설치된 요게 키죠. 그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은 목장용지다. 되다? 되죠. 그 다음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 창고용지. 물건을 보관하는 곳은 창고용지. 되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 다음에
3번에 제조업을 하고 있는 요겁니다. 공장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거죠. 그럼 공장 안에 있으니까 시작. 공장용지.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여기에 대해 적으면 농지라는 지목은 있다, 없다. 지목은 뭐다? 답됐죠. 그 다음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이거는 제방이다, 국어다, 국어.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27번으로 가볼게요.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 1번으로 갑니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요까지만 딱 하면 됩니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니까 상수도다, 상수도 아니다, 상수도니까 시이다, 수도 영지. 여러분들 2번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나라 지목에 산업용지라는 지목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공장용지지 산업용지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X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 자, 여기 요런 거를 조심하세요. 칠판을 잠깐 봅니다. 제가 요 글자 있죠. 이거를 자르는 거를 못 읽어내면 막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면 두 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는 O로 하고 하나는 X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봅시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이거 하면 요까지 딱 하면 그러면 지목은 뭐고? 유지. 그런데 연완골 등을 만다? 재배. 그러면 지목은 뭐다? 답. 그러니까 하나는 O로 만들고 하나는 X로. 이런 거를 제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시험의 추세입니다. 작년도에도 잡종지를 물을 때 이런 식으로 물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죠. 항상 포함이다, 제외다, 단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중요한 거죠. 그러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러면 전이 맞지. 근데 여기서 과수류를 포함이라면 O다, X. 과수류는 과수원용지지, 과수원용지. 오케이? 그럼 과수류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그 요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며. 통과. 그 다음에 학교 용지, 공원,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는 유적, 고적을 보이는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제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요런 게 있었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이다 하면 O다, X. 도로에서 제외한다, O. 사적지이다 이러면 뭐다? X.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하면 뭐다? O. 요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자,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 볼게요. 지목을 도로예요, 도로입니다. 그럼 처음에 갑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지는 뭐다? 도로. 그럼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는 뭐다? 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답이 나와 있죠. 도로로 개설된 토지니까 도로다, 도로이다, 도로.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3번, 4번의 차이점을 찾아내면 됩니다. 3번은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봉행이나 차량, 여기까지 딱 와야 돼. 그러면 보행이나 차량 운행이라면 시작, 도로. 보행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 도로지, 도로. 맞죠? 네. 근데 밑에 거를 보세요.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요까지,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위에 거는 보행이나 차량 운행이고, 요거는 일정한 뭐고, 궤도. 일정한 궤도, 요게 선로 되면 선로. 철도 가는 선로 있죠? 레일 있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거는 철도용지다, 도로다, 철도. 그럼 이거는 철도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요거를 구별할 때, 보세요. 교통 운수를 위하여는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러니까 보행이나 차량이냐, 일정한 궤도냐, 요거를 갖고 구별하면 되는 거라. 맞죠? 보행이나 차량이니까 도로지. 그러니까 일정한 궤도 이러면 선로, 철도용지.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그 다음에 이 필지, 요게 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로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필지 이상의 통행으로 사용돼야 돼. 1필지가 사용되는 도로는 도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됩니다. 돼. 오케이? 네. 통과 됐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중복되는 거는 집에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왔거든. 31번입니다. 그럼 31번에 가면은, 자, 여러분들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토지는 잡종지다. O다, X. 잡종지다, 임야다, 임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목 중에
처음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세 가지를 집어라 이러면 첫 번째는 온수, 약수, 석유 등의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다. 오덱스다 X. 그게 1동.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다. 오덱스다 X. 국어,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겁니다. 산림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시작, 여러분들, 요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답 바로 나왔죠.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 요까지만 나가면 돼요. 그걸 무슨 용지다? 창고 용지. 되죠? 3번은 과수류를 집단절대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이다. 되다. 대. 그럼 여기서 인공적인 수로는 시작. 국어. 그 다음에 지하에서 석유등 요거를 찾아야 돼요. 용출이니까 시작. 광천직. 용출이니까 광천직. 그랬다가 하면 됩니다. 문제가 아주 매끄럽게 잘 나왔어요. 자, 요즘 기출문제를 아주 예쁘게 잘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볼게요.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뭐 틀린 겁니다. 학교의 교사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학교입니다. 학교. 건물을 학교에 뭐라고 그런다? 교사. 체육용지 틀린 지목은 채용용지다. 오덱스다 X. 여러분들 학교 안에 있으니까 그냥 학교용지지. 채용용지 2단이다. 아니지.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틀릴 리가 없고, 저 밑에 거를 잠깐 봅니다.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시작. 대. 그 밑에 거를 잠깐만요. 교통 운수를 해요. 요까지 다고죠. 일정한 궤도 이러면 시작. 철도 용지. 그 다음에 육상이라면 오더와이다. 오. 해상하면 뭐다? X. 그럼 그까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이지, 바다에서 고기 기르면 양어장 2단이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거든. 다음에 지목의 부호입니다. 부호. 이래서 공장용지는 뭐다? 장. 이러죠. 양어장은 뭐다? 양. 이러죠. 광천지는 뭐다? 광. 그럼 오죠. 그죠? 이거는. 그럼 이게 하천은 뭐다? 저. 유원지는 뭐다? 원. 됐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만 더 풀어봅니다. 자, 보세요. 자, 37번입니다. 자, 보세요. 지목을 잡종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눴거든.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잡종지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답은 1번이네요. 그죠? 2번으로 가볼게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요래 나오죠. 그죠? 그럼 요거는 무슨 장? 시작. 주차장. 그럼 이게 노상주차장은 지목은 시작. 도로. 두 번째, 산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이름은 시작. 임야. 그 다음에 물건 등을 보관이라면 시작. 창고 용지. 5번을 알아야 돼요. 5번을. 일반 공정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 여러분들 보세요. 요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놀이기구입니다. 놀이기구, 이런 바이킹 타는 데 있죠. 그거는 시작. 유원지. 바이킹 재밌다, 안 재밌다? 됐어요. 그럼 이제 지목은 해결이 되진 겁니다. 자, 지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지목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풀면서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뭐를 가느냐 할 때 경계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경계를. 자, 보세요. 이렇게 되었거든. 경계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걸 지금 제가 자꾸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요게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좀 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 할 때 지목을 배웠거든. 그럼 이제는 뭐를 배우러 간다? 경계. 그럼 요리 가보세요.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을 한다? 도면. 여러분들, 경계는 절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에 도면이 있지, 도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입니다. 그럼 요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럼 도면에서 경계는 선으로 표시한다. 어드와이다. 오, 땅에서 경계 표시는 뚝이나 담장이다. 어드와이다. 오, 됐죠? 그럼 요거 해결했어요.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을 한다? 도면. 이렇게 딱 가지고 갑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는 거 2단이다? 아니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경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잠깐만 요리라 보시면은 옛날에 일단 이렇게 볼게요. 경계의 뜻이 있거든. 이거는 도면에 등록된 선의 경계입니다. 두 번째, 지상경계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요? 그럼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으로 표시하거든. 이거는 지문으로 띄워.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라면 경계 결정의 기준이 이거라. 그럼 여러분들 경계 결정의 기준이랄 때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 있다면 하단, 절토는 상단, 바다와 육지는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있는 예외는 몇 개? 4개.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표지 설치거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청량을 먼저 한다. 청량을 하기 위한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 그럼 청량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앞에는 전부 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옛날에 출제인의 시험 문제는 무조건 경계 결정의 기준 이거 있죠.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전부 다 시험 문제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그래,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요리라 보세요. 여기에,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봅니다. 됐죠? 그 기준은 옳은 겁니다. 보세요. 연접되는 토지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의 중앙으로 하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단부 어덱스다 X, 상단부다 하단부다 하단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 요 밑에 거는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입니다. 도로구구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일 때는 경사면의 하단부 어덱스다 X, 하단부다 상단부다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만조의 평균 만수의 오덱스다 X,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제방이죠. 그죠? 안쪽 어깨다, 바깥쪽 어깨다, 바깥쪽 어깨. 요래 딱 됐죠. 자, 그러면 요리를 해보세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럴 때. 자, 보세요. 요거를 갖고 공부를 할 때는, 글자를 공부할 때 크게는 여러분들 3가지를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위에 요 자체는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문으로 띄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띄우냐면,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오더와이더 오. 요게 이제 하나 지문으로 띄우고, 그 다음에 요 5개 중에 위에 3개가 있고 밑에 2개가 있거든. 요거는 소유자가 말 때 동일할 때 적용하는. 그럼 소유자가 다르면 시작 소유권 이렇게 가야 되는. 오케이? 그럼 요 2개는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럼 해봅니다. 3개를 만듭니다.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오더와이더 오.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을 경계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제 섞어버리는 겁니다.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중앙을 경계한다. 오덱스다 X. 그러면 시작 소유권.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요거 이제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런 거는 기본이니까. 우와, 공부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으로 가볼게요. 책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몇 편으로 가면은 41번으로 가볼게요. 41번으로 갑니다. 자, 41번으로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는, 보기를 보지 말고, 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문제를. 그 문제를 보면 이래 나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령상 따른 지상 경계를, 요게 키입니다.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뭐다? 아니 된다. 그 예외 요리 났죠. 그 말은 예외니까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뭐다? 있다. 자,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이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그러면 경계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냐 없냐. 그냥 우리 쉽게 해봅시다. 이 빌딩 있죠. 반은 왕신이동이고 반은 상왕신이동이고 이렇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당연히 없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 청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있는 예외는 몇 개? 이게 그러면 4개니까 4개를 쓰고 다른 거 하나가 들어오면 답이다, 답이다, 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리를 해보세요. 1번에 확정 판결서 가지고 가면 오더와이다. 공공사업 할 때는 오더와이다. 도시개발 사업 할 때는 오더와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오더와이다. 이건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거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공공사업하면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 계획서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오더와이다.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요거를 잠깐만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보고 공부를 해볼게요. 요리 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3번을 잠깐 한번 봅니다. 요 43번의 문제가, 요렇게 되면요. 그럼 그거는 됐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요거를 제가 설명을 잠깐 해놓고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봅니다. 자, 요 문구가 나오거든. 요 문구가 나오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전에 건축물에 걸리게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 4개는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말할 때 공공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이다,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오더와이다. 그 다음에 이 문구가 나와. 이 문구가 책에 뭐라 하냐면 청량을 할 때는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 청량할 수마다 있다.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요게 경계죠. 그러면 요 점이 경계점 1단이다. 이제 그럼 요 땅에 청량을 할 때는 경계점 표지를 먼저 설치하고 청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량이라는 말이 딱 뜨면 앞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청량을 하는 거라. 요거 이해했죠? 네. 그러면 우리 법에 이래 놓습니다. 공공사업 할 때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청량해야 하네요? 해. 그럼 전부 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면서 청량하는.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물을 때는 좀 전에 제가 이랬죠. 이거를 답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 청량할 때는 무조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니까. 그러면 요거를 답으로 만들 때는 아까 전에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가 들어오면 답이다, 답이다, 다. 그런데 요 위에 3개와 이 밑에 여기에 3개가 지금 답이 같아, 안 같아?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행정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되죠.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보세요. 판결서 들고 들어가니까 있다고 해야 된다, 없다고 한다? 있다고 해야지. 그럼 이게 허가받았으니까 있다고 해야 된다, 없다고 한다? 있다. 허가를 묻는 게 아니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분할 청량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거니까 그럼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소유권 이전 매매,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토지 이동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분할입니다. 토지 이동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분할이에요. 그러면 분할을 왜 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입니다. 매매. 제가 그럴 때 제가 서울의 명동에 땅 1,000평 가지고 있다. 이게 시가 1,000억입니다.
이걸 팔려고 내놨어요. 팔려고. 그럼 1,000억 덩치가 크다 안 크다? 그러니까 매매가 잘 안 되지. 그러면 쪼개어서 매매할 수마다 있다. 이게 분할인 거예요. 그러면 분할을 왜 하느냐?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럼 제가 말할 때 이랍니다. 정답입니다. 매매할 때, 부동산 일부를 매매할 때 분할 청량을 해야 되나 돼요? 할 때, 이게 1위로 가면 오더 Y다. 1위로 가면 오더 X다. 항상 출제는 요걸 갖고 시험 문제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든 매매를 할 때는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 청량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매는 개인이다, 개인 아니다? 개인. 공공사업은 개인이다, 공공이다? 공공. 그럼 그 틀리는 거지, 당연히. 됐다, 안 됐다? 됐다. 감 잡았죠? 하고 싶은 말이 뭐라는 거 알았죠? 예. 자, 우리 이제 하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된다, 안 된다? 저는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 눈을 쳐다보거든. 때로는 눈을 안 쳐다봐요. 그걸 왜 그러냐? 아, 이거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틀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눈빛이 마주치면 대답을 잘 한다. 설사 대답했는데 틀리면 민망하다, 민망하지 않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 됐어. 명숙 사모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자, 그럼 1번으로 갑니다. 요 보기 1번은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도상 경계란 도면상의 경계라는 말하고 지상 경계라는 말 글자가 틀립니다. 도면상의 경계는 말 그대로 도면에서 선으로 표시하는 거고 땅에서 경계는 담으로 표시한다. 이거는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정답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지력송환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죠.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옛날에 이걸 시험에 낼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라면 OX다. X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래 되죠. 그 다음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이래 나오죠. 그죠? 소유자가 다를 때는 뭐에 따라 소유권, 높낮이가 없을 때는 중앙인데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무슨 권? 소유권. 그렇습니다. 지력확정 청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원의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는 미리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말 자체가 예쁘다 안 예쁘다? 예쁘지? 예쁘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다시 할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하였으나 아니 된다. OX다. X 할 수마다 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얼마나 문제가 쉬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거든. 요걸 풀 줄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시험 문제 요즘에 추세가 이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거든. 그럼 등록사항에 법에는 7개가 나옵니다. 7개. 그러니까 저는 수업할 때는 6개를 공부하죠. 왜? 소재, 지분. 소재와 지분은 2개거든. 근데 우리 지력에는 이 2개를 분리한다. 하나로 합쳐버린다. 합쳐. 소재와 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1번으로 갑니다.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오더와이더, O.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의 지목, 오더와이더, O. 토지 소유자, OX다, X. 여러분들 모르겠거든. 지적 공부에서 소유자가 딱 넣으면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한다. 소유자는 시작, 대장. 소유자는 어디에 등록한다? 대장.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OX다, X. 그 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오더와이더, O. 자, 토지 이동 사유, OX다, X. 요거만 좀 합격입니다.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다가 등록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축척은 어디에 등록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됐죠? 그럼 토지이동 사유는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제가 토지대장만 써도 임야대장은 자동이다, 자동 아니다? 자동.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통과됐죠? 자,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 잠깐만, 여기 좀 잘못됐네요.
어려웠어요. 이거를 출제위원회 시험 문제를 때 각도는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두 가지 각도입니다. 하나는 이 자체를 시험에 냅니다. 그럼 이 자체를 시험에 낼 때 이래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이랍니다. 시작.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니까 요 글자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추세를 보면 이걸 시험에 3번으로 냈거든. 한 번은 이래 냈습니다. 그냥 다음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오더와이더 오.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오덱사 X. 요래 냈고 한 번은 이제 어떻게 내냐면 이래 냈습니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시 합니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표지 등을 등록하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오더와이더 오.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이 6개 중에 2개 정도라도 슬쩍 끼워여가 문제를 내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거 외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다. 1번, 2번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1번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모든 정부의 소재 지번은 등록한다. 해. 그럼 이거는 틀릴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지목. 그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그러면 이 4개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외우는데 4번, 5번은 이해가 되거든. 왜?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잖아요. 그럼 새로 정했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다가 새로 정했느냐? 위치 설명도가 나오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사진 파일이 나오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등록부인데 제가 걱정하는 이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빨간 말뚝이 박혀져 있어요. 여기 지금 빨간 말뚝이 박혀져 있어요. 빨간 말뚝.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강남대로를 걸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래죠. 여기는 차도입니다. 여기는 인도입니다. 인도. 그럼 여기 이제 빌딩 이런 게 이제 이랬겠지. 그러면 요리 가다 보면 동그랗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일정 간격 중심을 이렇게 땅에 박혀져 있는 동그랗게 박혀. 그게 붉은색으로 박혀져. 붉은색. 그러면 붉은색으로 박혀져 있어 가서 탁 읽어보면 경계점 이렇게 써놔놨어요. 그 말은 경계점 표지는 붉은색으로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서 해볼게요. 시골의 산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든. 드라이브를 가다 보면 산길은 외길이거나 아니면 2차선 도로잖아요. 오케이? 지금 차가 많이 밀리죠. 근데 어느 한적한 드라이브를 가다 보면 일정 간격 중심으로 빨간 깃대들이 꽂혀져 있어. 그럼 그걸 뭔 생각을 하냐? 아, 여기는 도로 확장 예정 지역이구나. 2, 3년이 있다가 이 길을 지나다 보면 도로가 확장되어 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다. 결론은 경계 표시는 전부 다 붉은색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본 적 있다. 땅을 보고 다니세요. 다니다가 100원 주실 수 있다. 요즘에 10원짜리는 주워가지도 않는다면서요. 저는 줍습니다. 저는 줘요. 근데 100원은 당연히 줘야죠. 100원 당연히 줘야죠. 그러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이런 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게 위치 설명도라 설명도. 여기 경계점 표지라 이게 경계점 표지. 이거 사진으로 딱 찍어 놓는다. 그럼 나중에 요거 돼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궁금하면은 여기 와서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세요.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앞으로 한 번 더 다시 돌아가서 시험은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법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해볼게요. 우리는 지적 공부죠. 그럼 그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아직 안 배웠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내용,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 공유지인 명부나 대리군 등록부나 경계점 자비등록부에 등록되는 내용,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내용, 조금 있으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내용,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복구 자료가 있다. 있죠. 그 복구 자료,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 7개 있다. 그 다음에 지적 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나오거든.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있다. 있죠. 그럼 중앙지리는 업무는
5개, 지방은 몇 개? 1개, 축척은 뭐다? 4개. 그럼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바로 이해됩니다. 경계점, 그리고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렇게 외우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놓고 넘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잘 냈네요. 그죠? 자, 이리 오봅니다. 여기에 문제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요게 나와야 됩니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딱 나왔죠? 그러면 시작.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래 나오잖아요. 그 다음 밑에 거로 보세요. 밑에 거죠. 이거는 지적 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나왔죠? 등에 따라 여기 등에 요리 나왔죠? 따라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한 여기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좌표, 부호, 부호도. 그러면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요 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가면 O 덱시다 X. 요 밑에는 O 들어가야 O. 요즘에 요런 거를 안에 끼워요 씁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안 끼워였거든. 요즘에는 끼워요. 그럼 여기도 역시 이렇게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표지,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런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자, 그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통과.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오세요. 요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4페이지에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면적을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전에 우리가 요렇게 공부를 했죠. 자, 보세요. 여기에 지도 공부 있죠. 그러면 소재 지번, 모든 장부의 소재 지번은 등록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지목 있죠. 지목은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그 다음에 경계는 시작. 도면. 그럼 면적은 시작. 토지대장, 임야.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 그럼 지금부터 딱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적 공부의 가장 기본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가장 기본이라는 게 뭔 말이냐 이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세금만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돼.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알아야 된다면 한다? 알아. 공시지가 알아야 된다면 한다? 알아. 지목을 알아야 되면 해도 알아. 면적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풀리는 거예요. 항상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세금이다. 이래 공부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그럼 요즘에 추세가 뭐냐면은 정답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를 등록한다. 그러면 토지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를 등록한다. 어디다? X. 하나 탁 끼워 있는 이게 시험 문제다.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 오늘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옵니다. 여기 이제 대표 유형 요렇게가 나왔거든. 자, 1번으로 가볼게요. 보세요. 면적은 토지 대장 오더와이더 O, 도면은 뭐다? X. 이렇게 슬쩍 끼고 있는데 도면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함. 두 번째 갑니다. 도면의 축척이 600분의 1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 단위 오덱스다 X. 제곱미터 단위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되죠? 그 다음에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에서는 1필제면 이게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 오덱스다 X. 몇이다? 1. 맞죠? 네. 그 다음에 임야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는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시작 1. 그럼 3번, 4번은 답이 같아, 안 같아? 같으냐? 왜? 1200분의 1이나 6000분의 1이나 답은 똑같잖아요. 맞죠? 그럼 5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 오더와이다 5.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러면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풀어보느냐 할 때 요거는 잠깐 있다가 보고 요거를 먼저 딱 보는 거라.
요거를 딱 보거든. 그러면 요것만 알면은 모든 것은 풀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등기법은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은 공법입니다. 공법은 OX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인감을 제출한다, 안 한다.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항상 공법은 OX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 개가 나오면 두 개로 분류를 잘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거든. 이걸 두 개로 분류하지. 그래서 하나는 500과 몇이다? 600. 하나는 1000에서부터 6000으로 나와야 안 나요? 그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에서는 500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고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이렇게 쓰고 있대.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개수가 2개입니다. 2개. 그럼 물을 때는 2개를 묶어서 물을 수도 있고 나누어서 따로따로 물을 수도 있다. 있지. 됐죠? 그러면 여기 정립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경계점 자배등록부는 경의의 청량 오더와이다 오. 이거는 평판 청량 오더와이다 오. 그럼 1이 가면 오더와이다 오. 1이 가면 뭐고 X 이래 되네. 그럼 여기는 좌표 오더와이다 오. 그럼 이걸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가 얼마란 말이고 0.1, 0.1보다 적게 넣으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요. 그러나 여기는 최소가 마다 1. 그럼 어느 지역에 0.03이었거든. 이게 다시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시작 0.1, 1200분의 1은 시작 1 통과. 그러니까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라. 그러면 둘째 자리를 반올림합니다. 그게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 되면 버리고 0.0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이면 뭐다? 올리고 0이나 짝수이면 뭐다? 버리고. 요거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그럼 이렇게 딱 푸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조금 이따 보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48번으로 가볼게요. 48번으로 가봅니다. 요거는 칠판에 여기서 문제를 보면 일어났던 면적 측정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내놨죠. 그죠? 지적 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내놨거든. 자, 1번으로 갑니다. 신규 등록이죠.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지적공부 복구조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여기는 나누어져. 이게 뭡니까? 분할이고. 그럼 분할은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자, 그럼 밑으로 옵니다. 여기서 도시개발사업 토지등록할 때 그냥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죠. 요거 맞춰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은 시작. 지적 확정 청량. 지적 확정 청량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대단히 필지를 합병하여 이러면 오덱스타 X. 합병은 청량 안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한번 이거 우리가 아는 건데 요거 하나만 연습을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는 출제인이 시험에 있잖아. 청량을 갖고 이제 우리가 내거든. 뒤에 가서 배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청량은 경계, 면적, 좌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청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면적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OX를 묻거든. 그래도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소재, 지분, 지목, 합병,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할. 그럼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지.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5번, 6번만 신경 쓰면 되거든. 이런 거를 시험에 낼 때는 반드시 법 조문을 그대로 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면적의 뒷글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면적의 정감이 없죠. 그럼 면적 측정을 한다는 소리다, 안 한다는 소리다, 안 한? 그럼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그 다음에 요겁니다.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이거든.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죠.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이거든. 자, 답이 요게 세 개를 딱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두 개. 청량은 한다, 안 한다? 한다. 청량한다. 면적은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답입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면적이 변하지 않으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러네. 이해됐죠? 네. 근데 여기 뭐라고 법에는 놓느냐면은 경계보건청량과 지력현황청량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예외는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여러분들 요 글자를 잠깐만 보세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 그러니까 경계보건청량과 지력현황청량에서 시험에 낼 때 제가 그래서 경계보건청량, 지적현황청량의 경우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한다는 소리다, 안 한다는 소리다? 한다는, 그러니까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원칙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걸 딱 기억해 놔놓으세요. 됐죠? 네. 자, 잘했어요. 자, 그럼 끝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럼 49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 요런데 우리 이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제일 먼저 문제를 접하면은 요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경위의 청량이죠. 그럼 어디까지 등록한다? 시작.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렇죠. 그럼 여기서 320.45죠.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야 된다? 5니까 5로 끝났지. 그럼 앞자리가 몇이고? 4죠. 홀수다, 작수다, 작수. 그럼 5를 버리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320점마다 4. 그럼 320.4는 2번이네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320.4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니까 요걸 반올림해야지. 그 0.0뭐다? 5로 끝났으니까 앞자리를 봐야지. 앞자리가 홀수다, 작수다, 작수. 그럼 이거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320.뭐다? 4.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보고 가볼게요. 자, 50번을 볼게요. 50번을 봅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면적 측정입니다. 면적이라 하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오더와이더 오. 여러분들 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지적 공부라는 말이 나왔죠. 요게 바로 토지대장, 무선대장, 임는. 그 다음에 수평면상의 넓이는 면적은 바닥의 평평한 면을 측량을 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다, 평이다, 제곱미터. 맞죠? 네. 그 다음에 세부 측량하는 필지마다 면적을 만다, 척정.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기초 청량이 있고 세부 청량이 있거든. 기초 청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 기초 청량. 그럼 다른 말로 합니다. 청량을 먼저 한다. 청량을 하기 위해 기준점 설치부터 먼저 한다. 기준점 설치. 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 기초 청량. 그럼 지적 기준점은 몇 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그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청량은 전부 다 세부 청량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경계보건 청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한다면 OX다, X. 원칙적으로는 한다, 안 한? 예외적으로 뭐다? 한다. 그래.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복구조 청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졌어요. 자, 하나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52번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틀린 겁니다.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오더와이더 오. 토지대장, 임야대장 5죠. 두 번째, 면적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입니다. 1200분의 1의 도면의 축적을 사용하느라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오더와이더 오. 도면의 축적이 6적분의 1인 경우에는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3번, 4번을 묶었어요. 답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요. 그럼 5번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그러면 1필지의 면적이 0.1일 때는 1이라면 Ox다, X. 0.1이면 0.1. 맞다, 맞다, 맞지. 이제 풀어졌다, 안 풀어졌다, 풀어졌지. 됐죠? 그러면, 잠깐만. 요거 하나만 풀고 넘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책에 지금 몇 번이 나와 있냐 할 때, 자, 5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8번을. 자, 보세요. 이거는
갈로 역해가 한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자, 그럼 처음 해봅시다. 토지의 토지에, 이렇게 됐어요. 토지의 면적의 1제곱미터 미만의 건수가 있는 경우 여기서 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5제곱미터일 때는 초과할 때는 올리며 0.5제곱미터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많을 때 짝수일 때는 마구 버리고 홀수일 때는 만다 올린다. 됐다 안 됐다?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키는 이거죠.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 한 자리. 그러면 여기 몇 분의 몇이다? 600분의 1. 그 다음에 경계점 자배등급부 2단이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하나만 연습해 놓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 됐어요. 요래 딱 됐거든. 요거 연습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연습해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급부는 요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게 항상 되어져 있어야 돼. 요거는 무슨 미터? 제곱미터. 이래 됐죠. 그러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말을 우리가 산수식으로 이야기하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그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둘째 자리를 반올림하는 겁니다. 맞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칠판을 보세요. 요 6, 2,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맞다? 그럼 요걸 반올림해야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8이죠. 5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럼 바로 올려야지. 여기 327점 먹고. 요 8이 올리니까 요 6이죠. 올리니까 시작. 7. 됐다, 안 됐다? 네. 요거를 0.05. 5는, 8은 5보다 크다, 작다? 크다. 올리죠. 그럼 뭐다? 7. 그리고 요게 3은 5보다 크다, 작다? 그럼 버리지. 그러면 시작. 2. 그럼 이제 정리입니다. 5로 딱 떨어졌을 때는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요 앞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학자들이 모여가. 그러면 3은 홀수다, 짝수다? 홀수. 그러니까 올려야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이 된다? 4. 2는 홀수다, 짝수다? 짝수. 이미 짝수니까 그냥 이거 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로, 홀수다, 짝수다? 짝수. 이 버리면 된다. 이해됐다, 안 됐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는 5로 끝났습니까? 5, 1입니까? 5, 1. 5, 1은 5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럼 바로 올려야지. 그러니까 몇이 된다? 5.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요거는 제곱미터까지 구하니까 자연수까지 구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요걸 반올림 해야지. 그럼 0. 몇이다? 5. 맞아. 그럼 6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리니까 뭐다? 7. 요 4는 5보다 크다, 적다? 적다. 요거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8이에요. 그러면 5로 끝났지. 그럼 역시 앞자리를 보는 겁니다. 요 앞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했어요. 1은 홀수다, 짝수다? 홀수. 올려야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다? 2. 이미 짝수니까 버리면 되죠. 제로 버리면 되죠. 이는 5다, 5, 1이다. 5, 1. 5, 1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바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다? 5. 됐다, 안 됐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만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5로 끝나야 앞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밑에 거는 5로 끝났다, 5, 1이다, 5, 1. 5, 1이니까 5보다 크잖아요. 그럼 바로 올려야 돼요. 맞다? 그럼 요거 몇이 된다? 4. 그럼 여기도 1000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제곱미터까지 구하죠. 여기까지 구하잖아요. 그럼 요걸 반올림 하잖아요. 그럼 5로 끝났고, 이건 5, 3이니까 5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럼 바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우와, 잘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